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소통을 왜 잘하고 싶어 하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래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왜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할까?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정의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목하죠. 또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이쪽도 얘기해 주셔야죠. 늘 웃는 게 답은 아니야.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가정의 소통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잖아. 뭐예요? 웃음소리가 많이 나올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대화 시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 하루에 얼마나 웃느냐. 적어도 식구끼리 모였을 때 웃느냐. 아니면 말이 없느냐. 아니면 인상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즐겁겠죠. 그러면 즐거울 때 뭐가 잘 벌어지냐면 소통이 잘 됩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 한번 연구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동해 바다에 가면 이제 한류와 난류가 섞이잖아요. 이게 섞이니까 플랑크톤이 생기면서 고기가 모이면서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가만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직장은 일하기 좋은 일터입니다. 재미있는 일터입니다. 즐거운 일터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직장에서 즐거운 일터를 원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즐거움은 잘 섞이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밥인데 밥하고 몇 가지가 섞이면 비빔밥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섞인다? 즐겁게 섞어야 잘 섞인다. 그러니까 가정이 즐거워야 되지. 그러니까 가정이 즐거우려면 뭐 해야 된다? 웃음이 많이 나야 되고 웃음이 많이 나려면 소통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좋은 말 하나만 갖고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더 여쭤볼게.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면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눈이 마주치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눈을 내리 깔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왜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냐면 200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생명 검사 많이 하죠. 생명 검사를 했는데 잘못 검사가 결과 나왔겠지만 97%가 생명이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역조사를 해봤더니 생명조사하러 간 판정관이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명인데 자기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판정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생명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몰라요. 그럼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사이 안 좋고 뭐 여러 사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문제인지 내가 몰라. 그러면 영원히 걔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제 운전을 또 하시기도 하겠지만 운전을 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맞아요? 켜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면 왜 안 켜고 들어가? 깜빡이를 왜 안 켤까요? 급하니까. 오케이, 급하니까. 그러면 시험 볼 때 그렇게 나옵니까? 급하면 키지 말고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깜빡이를 왜 안 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답들이 뭐냐면 급하니까. 깜빡 잊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안 나오는 대답이 있죠. 뭡니까? 뒷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깜빡이를 안 켜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키면은 안 끼워주니까.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저가 되는 거예요. 가요.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훅 들어와. 그러면
아, 깜빡 잊었겠거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지. 어우씨. 그잖아요. 막 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주 고급 승용차다. 그리고 지금 로또가 5주 연속 1등이 돼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도 너무 많고 오늘 차 몰고 나온 이유는 뭐다? 그냥 나온 거다. 그냥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쓰러져가는 차가 휙 들어와. 그럼 그때를 상상해봐요. 화날까 딱할까? 딱하죠. 그치? 제가 봐도요 이렇게 툭 걸음차가 쑥 들어오면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화를 내기보다는 애쓴다. 열심히 살아. 그죠? 근데 내 차가 그 차야. 내 차가 쓰러져가는 차예요. 가는데 갑자기 고급차가 훅 들어와. 그러면 화날까 딱할까? 화나죠. 내가 고급차 운전할 때하고 낡은 차 운전할 때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서운하고 엄마가 서운하고 아빠가 서운하고 자식이 서운하잖아요. 그거는 그쪽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 마음이 낡은 차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늘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왜 여자는 말을 저렇게 할까? 참 말 멋있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게 눈이 아파서 끼는 게 아니라 이걸 끼면 조금은 지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크게 웃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에? 그래서 이제 끼는 건데 안경을 벗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여보 안경 챙겨. 당신이 있잖아 안경 끼면 진짜 더 멋있어 보여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보 당신 안경 꼭 껴야 돼. 진짜 무식해 보여 안 끼면. 왜 같은 말을 그렇게 할까?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거울 보고 잘났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내가 어떻게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울 보고 화장이 안 먹은 날은 아내가 말하는 거에 상처를 받더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내가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가난하잖아. 좋은 말인데 뭐로 들려? 욕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그 명절에 여러분이 과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가지고 잘 키운 사과를 따서 박스에 넣어서 택배를 보냈어요. 근데 사과를 박스를 열었더니 사과가 상했어. 몇 개가 상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돼? 어떠까지 확대가 되냐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상한 걸 보냈을까? 근데 여러분이 알잖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좋은 거 보냈거든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죠. 부모는 좋게 말했는데 여긴 나쁘게 들려.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말 했는데 네가 상처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은 벌써 상처부터 들어오니까 좋은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포장해서 보내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